오늘 점심에 오른 밥상, 혹시 그 음식들이 한때는 작은 꽃이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먹는 쌀, 콩, 그리고 토마토, 오이까지도 모두 꽃을 피운 뒤에야 열매를 맺고 우리 곁으로 오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피어났던 꽃들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며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주죠. 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이자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는 약속이 아닐까요? 오늘 한 숟가락의 밥에도 그 작은 꽃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지구로운 채식 생활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 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평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몸과 마음이 편한 밥상 이야기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빛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빛 레몬 트리 따라라라라 띠라따 따라라라라 따라따 따띠띠라. 또 아침이 오면 노래를 해.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난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 신비함에 놀라 웃었죠. 내 웃음소리 퍼져 향기롭죠. 웃어봐요 모두 즐겁게 노래해요. 싱그러운 나만의 레몬 트리 사랑이 많아서 힘든가요? 웃고 있는 얼굴이 아픈가요? 환한 미소 내가 줄게요.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빛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빛 레몬 트리 조금만 더
네, 레몬트리 박예경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책으로 보는 지구 코너인데요. 오늘 우리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초록쌤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보는 지구와 함께하는 초록쌤 조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여름이 왔죠. 여름 하면 우리가 아이들은 또 선생님들께서는 여름 방학을 기대하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뭐 아직은 학교 생활로 너무 바빠서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네. 그래도 아이들이 착하고 사랑스러워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방송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제가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근황 토크 할 때 우리 학교 최고의 장점은 우리 반 아이들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끔 애들이 네. 뭐 다투기도 하고 네. 뭐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이러한 소소한 갈등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꼭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니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한 어떤 교육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책을 가져오시는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만날 책은 꽃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피는 꽃은 어떤 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피는 꽃이다. 이제 요즘 보는 꽃으로 제가 기준을 해볼게요. 아마 요즘에 이제 피는 꽃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큰 금계국 아닐까요? 이렇게 노란 색깔로 보면 너무 많이 피어 있는데 네. 그거 아닐까요? 큰 금계국이 요즘 가는 곳마다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땡 정답 아닌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뭔가요? 잠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면 쓸모 있는 이 네. 큰 금계국에 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 큰 금계국은 외래종으로 번식이 좋고 자생력이 아주 강해서 하천에서도 서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천에서 서식을 하면 이제 자갈밭이 사라지게 되면서 자갈밭에 알을 낳는 흰목 물대새나 꼬마 물대새가 번식지를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큰 금계국은 꽃이 화려하고 향기가 강해서 벌들이 많이 찾게 되면서 이 상대적으로 덜 화려한 우리나라 그 토종식물, 이 토종식물의 꽃은 야생벌 방문 횟수가 줄어들어서 종자를 남길 수가 없다고 해요. 네, 제가 주말에 저희 친정을 다녀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운전하고 가는 길목에 이 금계국이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봤을 때 과거에는 보진 못했던 꽃들 피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꽃을 누가 다 심었다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게 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꽃씨가 날라와서 이게 아마 그런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지금 이 네. 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그 꽃이 화려하고 또 향기가 강해서 벌들이 많이 찾게 되니까 우리 토종 꽃에는 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번식력이 너무 강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토종 우리 그 꽃들이나 그 식물들의 어떤 번식지를 위협한다고 하니까 이게 꼭 자연 생태계에도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큰 금계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금계국이라고 할게요. 네, 네. 이게 생태 교란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현상적으로는 그러고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을 하지는 아직 않은 상태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국립생태원에서는 생태계 위해성 2등급이다라고 외래생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좀 예뻐서 모르고 한두 개 심었는데 그게 너무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걸 알게 돼서는 모두 뽑아냈죠. 아, 그래요. 그 자리에 이제 뭔가를 또 다시 심어야 되겠는데요. 네. 그만큼 이게 생태 교란종으로서 생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정답을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피는 꽃이 무엇인가요? 네. 청취자 사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뭘까요? 힌트는 요즘에 피는 꽃은 아니고 요즘에 피는 꽃이 아니다. 한 8월 말쯤이나 9월에 피는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한 여름, 네. 가을이 넘어가기 전에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여름이니까 코스모스는 아마 코스모스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자,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피는 꽃은 바로 네. 우리가 늘 먹는 쌀, 그 쌀이 나오는 벼의 꽃이에요. 쌀에서 나오는 벼꽃 누가 본 적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농부의 딸로 태어나긴 했지만 네. 벼꽃을 자세히 본 적은 없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책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네.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피는 꽃이 벼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책 소개가 이 벼꽃과 관련이 있겠네요. 네, 네. 오늘은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읽기를 추천드리는 책인데요. 네. 가정이나 학교에서 프로젝트 활동이나 또 수업으로 연결되면 더 좋을 책으로 안녕 밥꽃이라는 책입니다. 안녕 벚꽃입니다. 네. 네. 이 책은 1919년 중소출판사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었고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우수 과학 도서이면서 식생활교육 네트워크에서 선정한 2020 식생활 우수 교육 우수 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무주 산골에서 2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글을 쓰고 계시는 장영란 작가님께서 글을 쓰시고 서울에서 태어나 장수로 기촌하신 김희승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장수에 있는 출판사 내일을 여는 책에서 만들어주셨어요. 책의 이름이 안녕 밥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밥꽃이라면 벼꽃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이라고 무주 산골에서 글을 쓰신 이제 작가님이 장영란 님이신데요. 좀 더 작가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겠어요? 네, 장영란 작가님을 좀 더 소개해드리자면 전북 무주에서 21년째 토종과 자연재배 농사를 이어가며 밥상과 생태적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글로 담아내고 있는 농부입니다. 자연재배, 직파벼 농사와 함께 사라져가는 오래된 토종 과일나무를 찾아서 돌보는 일을 시작하셨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를 땅으로 되돌리고 생명 다양성을 증진하는 농업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여러 권의 책을 통해 자연과 농사, 밥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토종작물과 단연생약초, 허브 등이 어우러진 먹거리 숲을 만드는 데도 힘쓰고 있어요. 네, 우리 지역이 자연 친화적인 농법으로 토양을 살리고 이제 기후 대응 실천하고 계시는 훌륭한 분이 계신 줄은 제가 몰랐었는데요. 이 책의 글을 비롯하여서 그림 출판까지 모두 전주 지역, 아니 전북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도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우리 한국의 음식, K푸드의 본고장인 네네. 전북에 정말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식물들로 차린 이 밥상에 관련된 책으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진아의 지구로운 채식생활에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방송과 또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하니까 내용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책 표지에 책 제목과 함께 있는 그림을 보면 네. 밥 그릇 안에 꽃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네. 작가님은 우리 밥상에 올라와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꽃들에게 밥꽃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밥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을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거기 밥에 넣은다고 해서 밥꽃이라고 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하는 밥 드셨어요? 라는 이런 질문에서 네. 뭐 항상 쌀과 잡곡으로 만든 그 밥만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밥과 여러 가지 음식과 함께 있는 밥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밥꽃은 벼의 꽃뿐만이 아니라 우리 밥상에 오르는 여러 식물들의 꽃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밥꽃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다양한 식물들과 꽃들의 이야기가 책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밥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과 또 사람, 그 농사를 짓는 농부님들 그리고 우리 자연과 삶을 연결해주는 어떤 다양한 소중한 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진짜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주로 잎이나 뿌리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채소의 꽃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채소의 꽃도 보기도 힘들고
작가님께서도 벼농사를 지은 지 여러 해가 지나서야 벼에도 꽃이 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콩꽃이 예쁜 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해요. 관심을 이렇게 가져야만 보일 수 있는 네. 볼 수 있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10년 동안이나 밭에 씨를 뿌리고 기르면서 밭꽃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사진 찍으시면서 총 60여 가지의 밭꽃을 보았다고 하세요. 이제 10년 동안 이제 밭에서 직접 씨를 뿌리고 기르며 이제 밭꽃을 하나하나 관찰하셨다고 하는데 그 애정과 정성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평소에 이제 그냥 지나쳤던 채소와 곡식의 꽃들이 작가님의 시선을 통해서 얼마나 특별하게 다가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주신다면은요. 이 책은 지금 현재 작가님이 5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한 60여 가지를 봤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60여 가지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네. 그 중에서 작가님의 그 가을 밥상에 올라온 햅쌀밥, 두부 넣은 된장국, 오이지, 배추김치, 무쌈, 시금치 무침 이게 이제 작가님의 가을 밥상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7가지 밥꽃 이야기를 작가님께서 쓰셨어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거의 먹는 이제 철에 따라서 먹는 어떠한 채소들의 밥꽃들이겠네요.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네. 근데 진아님께서 한번 7가지 밥꽃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햅쌀 했으니까 벼, 두부 넣는 된장국이었으니까 콩일 거고 오이지, 오이, 배추김치, 그다음에 무, 시금치 이렇게 6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네. 이제 하나는 무쌈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와 관련이 있어요. 아, 그래요? 무쌈 안에 사람들이 먹는 게 고기가 들어가는데 물론 진아님은 비건이라 안 드시겠지만 그 메뉴상에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얻으려면 소나 돼지, 닭 같은 동물에게 옥수수나 콩과 같은 식물을 먹이로 줘야 하니까 그 옥수수나 콩에도 꽃이 피어야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께서 소개하는 첫 번째 밥꽃은 바로 옥수수꽃입니다. 네. 옥수수꽃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꼭대기 낳는 이게 꽃일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네, 지금 옥수수가 조금씩 나질 않죠, 아직은? 아직은 이제 키가 커지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옥수수꽃이 어쩐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보통 꽃을 하면 딱 그 꽃잎이 있고 이런 네. 걸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옥수수꽃은 그 키가 크게 자랐을 때 위에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빗자루처럼 네. 그게 네네. 우르르 솟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꽃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옥수수 껍질 벗길 때 그러니까 머리카락처럼이 아니라 빗자루 그 수수비 같이 네네. 생긴 머리 위로 이렇게 덮었을 때 뾰족 올라온 게 수꽃이고 네. 이제 옥수수 껍질 이제 삶을 때 벗기면 그 끝에 그 옥수수 수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그 기다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암꽃의 암술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암술 하나에 그 수술이 만나서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되면 그 꽃 한 송이에 옥수수 알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옥수수의 암꽃과 수꽃이 만나야지 이제 옥수수 열매가 알맹이가 되는군요. 근데 이제 가끔 우리 옥수수 알에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수정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중간에 비어 있는 곳은 수정이 안 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옥수수 그 수염 개수하고 네. 알갱이 개수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와 신기하네요.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이 있었다는 거, 오묘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는데 좀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은 꽃도 보여주시고 옥수수 꽃 사진과 함께 그 작가님께서 옥수수 수염차를 만들어 먹는 방법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벚꽃은 퀴즈의 정답 그 셀 수 없이 많은 꽃이 우리나라에서 피는 그 벽꽃이에요. 네. 벽꽃 한 송이를 자세히 보면 꽃잎 대신에 그 껍질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꽃잎이 없어도 벽꽃은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벽꽃 한 송이가 피었다가 지면 쌀 한 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그릇에 그 밥알 개수만큼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와. 완전 꽃 한 다발이
사랑이 들어있고 우리는 날마다 이 밥꽃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많이 먹으면서 이 사랑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보는 꽃들 있잖아요. 아까 금계국처럼 그런 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의 꽃들이 이렇게 오묘하고 많은지 있었는지 몰랐는데 정말 이 책은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 정말 그 농촌의 어떤 들판으로 가서 그 상상하면서 아이들과 그 상상의 날에 그 꽃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 맺고 그런 과정들을 함께 읽을 수가 있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방금 말씀해주신 우리가 먹는 밥 한 톨이 벽꽃 한 송이가 쌀 한 톨이 되고 그 쌀이 모여서 밥상이 된다는 생각. 와, 마음이 굉장히 좀 다와오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속에 담긴 그 자연과 그 농부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꽃과 함께 또 작가님은 아이들에게 싹을 틔워보는 활동을 소개하세요. 그래서 네. 이제 가정에서 쉽게 싹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실제 벽시가 아니고 네. 현미로 싹을 틔워보는 방법과 그 싹이 난 그 현미 사진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 먹는 그 바라 현미라고 하는 네. 것이 싹이 튼 그러니까 새싹은 아니지만 그 뿌리가 나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냥 바라 현미로 피워보는 하나의 그러한 과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밥꽃이 궁금한데 무엇일까요? 네, 세 번째 밥꽃은 콩꽃이에요. 콩꽃. 예, 콩의 씨앗은 바로 그 우리가 먹는 그 콩알 자체가 씨앗인데 네. 거기에서 떡잎이 나고 줄기와 잎이 자라요. 근데 이제 콩꽃은 작고 그 잎과 줄기 사이 잎 겨드리 양양에서 숨듯이 피어 있어서 서서 위에서 보면 꽃을 보이지 않고 아래에서 이렇게 땅에 쪼그리고 앉아서 위쪽을 바라보면 이 콩꽃이 보인답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 모두 좋아하는데 사실은 콩꽃은 본 적이 없네요. 어떻게 생겼나요? 좀 더 이제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네.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보라색 꽃이 피는 콩도 있고 흰색 꽃이 피는 콩도 있어요. 꽃 안에는 암술과 수술이 함께 들어 있어요. 콩꽃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아침 일찍부터 피기 시작해서 9시나 11시 사이에 꽃가루가 가장 활발히 날리고 암술머리는 끈적끈적해서 꽃가루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지면 꼬투리가 생기고 그 꼬투리 안에 여러 개의 콩알이 자라납니다. 여러 가지 콩 가운데 이 노란 콩, 대두가 가장 쓰임새가 많은데요. 두부, 두유, 메주, 청국장, 콩기름 이 모든 걸 대두라고 부르는 그 노란 콩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노란 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네, 그것은 우리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왜냐면 이제는 그 채식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콩을 먹는, 두부를 먹는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 어떤 경우에 더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 조상들이 대단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야생 콩을 길들여서 기르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이 콩을 먹고 살아왔고 이 콩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옛날부터 이 K푸드가 네.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먹기 시작한 콩이라고 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채식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단백질 보충제로 먹는 게 이 이제 콩으로 만든 두유 그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요. 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콩과 관련한 어떤 활동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여기서 그 쥐눈이 콩으로 그 검고 작은 콩 맞죠? 네, 그 쥐눈이 맞습니다. 콩으로 네. 주전자에 콩나물 기르기를 소개하셨어요. 주전자에다가 콩나물을 기른다고요? 저 지윤도 보니까 집에서 콩나물 직접 길러서 먹더라고요. 예, 요즘 뭐 이게 주전자에다? 네. 콩나물 그 기르는 뭐 콩나물 시루 시루, 뭐 이런 네네. 것도 판매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여기에서는 특별한 그릇 없이 그냥 네. 주전자로 물을 이거 콩나물을 기를 때는 그 빛이 안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뚜껑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 주전자로 물을 쉽게 주고 물을 주고 그 벌이 이렇게. 주둥이로 주전자 주둥이로 그냥 물을 버리고. 따라서 버리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콩나물을
기르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은 콩나물 기르는데 물이 중요하다. 아.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실험을 한다고 하면 수돗물로도 키워보고 네. 정수기 물로도 키워보고 네. 빗물, 생수 이렇게 물을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길러보면 네. 이 콩나물의 자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추천도 해주십니다. 그럼 혹시 그 책에서 각각 다른 물로 콩나물을 길렀을 때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도 나왔나요? 아니면 아니죠. 예시만 해주는 건가요? 네, 제안만 해주고 네. 모든 걸 다 알려주면 실험을 할 때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제안을 해주셨고 아마 이제 그 궁금증을 유발하게 한 네. 게 작전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그 콩나물이 많은 사람들이 전주에 보면 콩나물국 있잖아요. 네. 그 전주 물이 깨끗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콩나물보다. 맞나요? 공감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메뉴 중에 하나인데 네. 콩나물 국밥. 네. 그러니까 전주의 물이 깨끗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콩나물 깨끗한 물이 또 콩나물 먹는 것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재미있는 우리 이제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또 우리 조민선 선생님과 더 나머지 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의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못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우고 지은
피우리라 네, 박여신의 야생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책으로 보는 지구 코너에 조미선 선생님께서 책을 지금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장영란 작가님의 안녕 밥꽃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밥꽃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번째 밥꽃은 자, 수분이 많아서 더운 여름 더 인기 있는 오이의 노란 오이꽃이에요. 오이꽃은 제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노란 네. 색깔 말씀하신 거? 맞아요. 오이꽃은 옥수수처럼 그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오이꽃은 암꽃만 있어도 오이 열매가 열려요. 근데 암꽃만 있어도 열매가 맺히는데 왜 수꽃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암꽃만 있어서 그런 거죠. 그 닭 중에 계란 중에서도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렇게 이제 또 대입해 보면 네네. 그러니까 무정란은 그냥 네. 먹을 수는 있지만 네. 그 병아리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암꽃만으로 열린 오이는 씨앗을 맺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자 회사에서는 일부러 암꽃만 피는 씨앗을 만들어서 팔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는 저도 이제 텃밭에 심은 오이꽃을 보고 수꽃이 있고 암꽃이 있나 한번 들었다 봤더니 네. 정말 암꽃만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저는 씨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이 씨는. 네. 종자 회사에서 또 내년에 또 다시 모종을 사야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네요. 네. 네. 그럼 매번 이제 우리가 토종 씨앗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 암꽃만 분명히 이제 그 암꽃 이제 수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두 개가 있음으로써 어떤 수분으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수정이 돼서 네. 이렇게 오이가 열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수정이 돼서 열린 오이도 있고 수정이 안 되고 그냥 열린 오이도 있고 이런 걸로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심어오던 또 토종 오이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암꽃과 수꽃이 함께 피어서 이제 그 한 나무 그루에서 함께 피어서 수정이 돼서 이렇게 길러오던 그런 게 이제 토종 오이인데 이 토종 오이는 암꽃은 귀하고 수꽃이 더 흔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수꽃이 암꽃 피기를 기다렸다가 벌이 날아와서 수꽃의 꽃가루를 암꽃에게 전해주면 그때 열매가 결실을 맺고 결실을 맺고 통통하게 익으면 그 속에 이제 오이 씨가 맺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토종 씨앗을 또 심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 종묘 회사에서는 이 토종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요? 네. 오이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토종 씨앗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토종 씨앗을 찾아 모으고 널리 퍼뜨리는 곳으로 다음 카페 토종 씨드림 과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제가 보니까 토종 씨드림이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서 토종 씨앗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뭐 나눔하거나 판매하거나 또 제가 알기로는 토종 씨를 이렇게 나눔을 받으면 꼭 자기가 그걸 키우고 나서 나중에 받은 씨앗의 일부를 또 다시 되돌려서 그 씨앗 도서관이나 그쪽에 다른 분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는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하는데 아마 아이들하고 함께 이런 토종 씨앗으로 이렇게 심고 가꾸는 그런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이 책을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우리 토종 씨앗의 중요성이라든지 식량 주권 등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 종류의 씨들의 크기, 색깔, 모양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섯 번째 밥꽃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다섯 번째 밥꽃은 꽃이 피기도 전에 우리가 수확해서 먹기 때문에 정말 밭에서는 보기 어려운 묵꽃입니다. 네.
무는 잎도 먹고 뿌리도 먹기 때문에 이제 꽃을 보기 어려운데 꽃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이 묵꽃은 그 배추와 그 특유의 십자 모양 꽃잎을 가져서 뭐 십자 화가 네, 뭐 이렇게 네. 말하는데 봄철에 연한 자주색이나 흰 꽃으로 피며 그 암술과 수술이 잘 발달해서 씨앗을 맺는 생식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근데 꽃을 보기 위해서라도 물을 심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 생활에서 물을 심는 것은 쉽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 텃밭이 없어도 묵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작가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바로 이제 수경 재배인데요. 음. 그 겨울을 난 물을 봄에 꺼내면 그 무 끝쪽에서 그 잎이 다시 날려고 살짝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네. 그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아랫부분은 먹고 그 위에 이파리가 나오려고 하는 그 부분을 접시에 담가서 물을 부어주면 네. 이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 흙 한 줌 없이도 접시에서 물만 먹고도 이 이파리가 파릇파릇한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자라고 또 꽃봉오리가 올라와서 보랏빛 묵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당근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당근에 이렇게 잎이 올라와요. 네. 이제 계속 물을 먹으니까 엄청 크는데 크다 보니까 이렇게 꺾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음식에 이제 데코로도 사용했는데 아마 그 무도 그런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6번째 꽃을 소개해 주실까요? 자, 6번째 밥꽃은 우리나라 네. 밥상의 필수. 어. 김치 담그는 배추의 배추꽃입니다. 배추꽃도 본 적이 없는데. 네, 배추꽃도 보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확해서 먹어야 되니까 이파리를 먹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먹는 벼나 콩은 그 한 사리를 다 마친 씨앗인데 우리가 먹는 이 배추는 배추의 씨를 먹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추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잎을 다 먹게 되죠. 그러면은 배추의 목숨은 거기서 끝이 나고 한 사리가 돌아오기 전에 죽는 거죠. 근데 그러면 배추를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씨가 생기나요? 그렇죠. 이제 네. 보통 가을에 그 배추를 수확을 하는데 김장을 하려고 그때 배추를 밭에 남겨두면 그 겨울에 이제 추워서 얼어 죽는 배추도 있지만 그 살아남는 배추들이 있어요. 네. 그 배추를 그냥 그대로 두면 봄에 싱싱하게 다시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면 잎도 새로 올라오고 4월이 되면 그 겨울을 난 배추에서 꽃도 피게 되죠. 4월 달이면 꽃을 볼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6월 말이면은 배추의 한 사리가 끝나서 네. 그 6월 말쯤이면 씨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살 동안 한 살이를 하려면 10달을 이렇게 견뎌야만이 우리가 꽃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시군요. 이제 벌써 우리가 지금 5가지 얘기를 했었죠. 5가지 벚꽃을 얘기했나요? 6가지. 6가지. 네. 이제 마지막 벚꽃은 뭘까요? 네, 마지막 벚꽃은 시금치꽃이에요. 시금치꽃이요? 네, 시금치는 암수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여자 남자가 있는 것처럼 시금치도 암시금치, 수시금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암수가 따로 있다. 그런데 네. 먼저 꽃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요. 네, 시금치 꽃은 크기가 작고 단순한 형태면서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닮아서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꽃은 봄에 피고 낮 시간이 길어지면 시금치가 꽃대가 올려 그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데요. 꽃 색깔은 연한 노란색 또는 흰색을 띠고 매우 작은 꽃들이 무수히 모여서 레이스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게 시금치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대가 올라오면 있는 게 그게 꽃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암수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게 그 꽃이 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암꽃이 피면 암시금치, 수꽃이 피면 수시금치. 그래서 이제 암꽃은 솔잎처럼 길쭉하고 흰색으로 잎 겨드랑이에서 이파리하고 줄기 사이에서 나고 수꽃은 줄기 끝에서 보랏빛 작은 알갱이로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해요. 밭에 가면은 나중에 암 시금치, 수 시금치가 어떤 것인지 이거 꽃을 보고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재밌는 하나의 아이들과 활동을 하는 재밌는 활동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네. 꽃을 보려면은 이제 시금치를 다 캐서 먹으면 안 되고 네. 몇 개를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시금치만 남겨놓으면 볼 씨를 수가 받을 수가 없고 또 네. 수시금치만 남아있으면 또 씨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금치에 대한 꽃, 그리고 암시금치, 우리가 말하는 수시금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봤습니다. 자, 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꽃들이 이제 그 성장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인데요. 이 책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많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시금치를 얘기하면서 시금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뭘까요?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저는 뭐 그냥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시금치 나물인데 네.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시금치 나물 특히 채소를 잘 안 좋아하는데 네. 특히 초록색 채소는 또 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또 나물 종류는 네. 그래서 시금치 나물만 주면 잘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작가님은 추천을 하십니다. 시금치를 넣은 김밥을 가족이 함께 만들어서 먹으면 평소 시금치를 싫어하던 아이들도 이렇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요즘 아이들 김밥 안 좋아하는 아이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평소에 안 먹는 어떤 채소들을 김밥 안에 넣어서 또 거기서 골라 먹는 아이들도 또 있잖아요. 골라 빼먹고 먹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고기와 그다음에 편의점에 이제 초가공 식품들 너무 좋아해서 이것도 이제 건강에 좋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그 시금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채소들을 직접 또 키워서 또 수확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요리도 만들고 그러면 아이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싫어하는 아마 채소도 사랑과 애정을 갖고 또 먹지 않을까요? 그러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도 이렇게 네. 보면은 보통 이렇게 저희들도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채소를 좀 덜 먹긴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게 이제 좀 그런 현상이 더 심하더라고요. 네. 저희 반 아이들도 이렇게 급식 시간에 학교에서 이렇게 탄소 중립 실천으로 빈 그릇 실천 운동을 하는데 네. 한 번 할 때 다 먹는 아이들이 2-3명 뿐이거든요. 네.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채소를 좀 길러서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학교에 이제 그런 공간이 있나요? 저희 학교에 네. 그 텃밭이 없었어요. 음. 그냥 화단과 그 잔디밭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텃밭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던 고민을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초록쌤이니까 네. 포기하지 않고 네. 교장 선생님 허락을 받아서 한쪽 끝 그 북쪽 화단 안쪽을 네. 분양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작은 텃밭 정말 조그만해요. 이런 네. 한 테이블 이거 한 2-3개 이 정도밖에 안 네네. 되는데 네. 거기에다가 아이들하고 상추, 부추, 고추, 가지 그냥 조금씩 여러 가지를 보여주려고 네. 뭐 들깨, 케일, 토란 뭐 이런 것들을 심었는데 네.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씩은 심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맛보기에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은 채소의 자람을 좀 관찰하고 꽃도 보고 채소들의 한살이를 좀 배우면서 이제 농부의 마음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이들 직접 씨앗을 뿌리고 이제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또 메모도 하고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밥상에 오르는 어떤 음식들에 대한 어떤 감사 마음도 갖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활동을 지금 선생님께서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 지난 6월 5일이 이제 우리 세계 환경의 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초록샘답게 또 어떤 캠페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캠페인이었나요? 네, 아이들하고 함께 등굣길 캠페인을 했는데요. 그 새만금 간척지의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한 그 홍보하는 캠페인이었어요. 수라갯벌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수라갯벌에 왜 공항을 지으면 안 되는지, 뭐 영상들을 보고 느낀 점들을 아이들이 피켓으로 만들어서 그 피켓을 들고 그 수라의 꿈 노래를 함께 불러봤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수라갯벌에 대한 영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아이들이 영상에서 이제 수라갯벌에 사는 황새들이 이렇게 하늘을 네.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와 멋지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제 멸종위기종 1급이라고 하니까 1급이래. 1급이래.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1급과 2급 뭐 이렇게. 차이점? 네.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라갯벌에 공항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라고 하니까 이제 영상에서 나온 동물들이 이제 살 곳이 없어질 거라는 음. 거를 아이들도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은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현상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많이 뿌옇게 청물이 뿌연 안개처럼 그런 갇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보는 그 수락갯벌에 대한 어떤 영상들 대한 어떤 피드백이 좀 남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전북하면 이제 새만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새만금 수락갯벌과 관련해서 많은 환경 단체들을 비롯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 그리고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락갯벌에 대해서 잠깐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수락갯벌은 새만금에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인데 그 새만금 권역에서 가장 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는 핵심 생태 지역이자 대체 불가능한 서식지입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정한 멸종 위기종인 그 야생 생물이 저새, 황새, 검은머리 갈매기, 금개구리, 흰발롱개, 삭, 수달 등 법정 보호종 64종을 비롯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새만금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입니다. 네, 법정 보호종 64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이렇게 법정 보호종을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국제공항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이지만 선생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네, 저도 진아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수락갯벌의 그 수많은 생명들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속 가능한 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수락갯벌을 지금 이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락갯벌에는 현재 살고 있는 생명들도 많지만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기착지예요. 잠깐 그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전 세계를 이동하는 철새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그 쉼터, 삼터이고 그 람사르 협약에 따라서 보호해야 하는 국제적인 중요한 습지에 해당됩니다. 네, 그 유네스코에서 이제 한국의 갯벌 4곳이 있는데요. 서천의 서천갯벌, 고창의 고창갯벌, 그 다음에 전남 신안의 신안갯벌, 그리고 순천에 이제 수천갯벌이 이렇게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락갯벌도 이 네 갯벌과 비교해서 사실은 부족함이 전혀 없을 정도로 보존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인데 이곳에 이제 공항을 짓는다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붕괴를 낳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나질 않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무안 공항에서 이제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 원인이었던 것이 이제 조류 충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새만금 그 수락갯벌도 지금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새만금 신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조류 충돌 위험도는 전국 공항 통틀어 압도적으로 높고 실제 조류 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다고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국내 최대 염습지인 수락갯벌을 매립함으로써 보존과 확대가 절실한 이 탄소 흡수원을 없애는 이중의 악영향을 초래하여 기후 붕괴를 가속한다고 합니다. 네, 무안 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더 높다고 하는데요.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왜 지으면 안 되는지를 전북 녹색연합의 이제 김진 사무국장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취자 여러분께서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우리가 이제 환경 단체에서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다르는지 한번 그것을 좀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떤 개발, 어떤 경제 성장이 단순히 그때 어떤 일시적인 것이지 사실은 이 새만금의 이 수락갯벌은 우리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를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책을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셔서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꽃에 대한, 밭꽃에 대한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책을 좀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선생님께서는?
네, 저희가 이제 늘 가까이 있기에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밥꽃들이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한 끼의 맛있는 밥상 위에 숨어 있는 이 꽃들의 소중함을 알고 주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변 사람들과 꽃의 소중함을 알고 음식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소박한 우리 일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개인의 실천도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과의 이 환경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이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3학년인데 네.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그 현실, 이제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저희가 느끼는 것만큼의 심각성까지는 못 느끼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걱정을 하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걱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걱정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여러 가지 실천을 제안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사실은 기후위기, 기후변화 그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후가 변하기 이전의 상황과는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더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것을 지금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아이들과 얘기할 때 부모님은 이 기후변화를 느끼시잖아요. 과거와 현재.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또 부모님에게도 어떤 것들을 전달해 주는 하나의 교육의 역할자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제가 아이들하고 이런 네. 활동을 하는 것도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네. 사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해가 높으신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네. 사실 또 그 관심에서 멀어져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가정으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좀 부모 교육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 되기를 네.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귀한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어떤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달에 책도 좀 기대가 되는데 미리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으시죠? 있어도 비밀입니다. 더 궁금하게 해주시는데요. 있어도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학교에 또 가셔서 회의가 있다고 하셔서 또 우리 조민선 선생님은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work in this world. 오늘 안녕 밥꽃을 통해 밥상 위의 꽃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우리 식탁에 오른 채소들을 보면 이 꽃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느끼기 쉬운 밥꽃처럼 우리 밥상과 자연을 더 깊이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책으로 보는 지구 초록쌤 조민선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지구론 책생활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leave this world behind the best I can if I can. Behin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leave this world behin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귀를 기울이면 들려와요. 주위를 둘러보면 볼 수 있죠. 지구가 아파서 소리 없이 울고 있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해, 함께해, 함께해.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